반갑습니다. 오늘은 중복조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조합. 중복조합이라는 것은 일단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기호의 뜻이 무엇일까? 뜻을 한번 써볼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선택하는 것. 그게 이제 중복조합이죠. 이때 선생님이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요 내용이에요. 서로 다른이란 말이 나오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이것과 대비되는 표현이 서로 같은이 있을 텐데 그 서로 같은이라는 표현이 저 뒤에 또 나올 거니까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일단 서로 다른 것의 개수는 앞에다가 적는다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해 두도록 하고요. 일단 우리는 두 번째로 나열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사례들을 한번 표현해 볼 건데 이런 거 있습니다. A와 B라는 서로 다른 문자가 있어. 이거를 3번 선택할 거야. 당연히 중복을 허용할 거고, 중복 가능하게 얘를 표현해보면 선택이라는 것을 쓰니까 3번 선택한다? 그럼 나 3번 써야 되지. 문자는 2개밖에 없어. 중복이 가능하니까 썼던 거 또 써도 된다는 얘기겠네. 그러면 이렇게 적을 거야. A 뽑아도 되고 A의 B를 뽑아도 되고 A, BB도 가능하고 BBB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4가지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열이 가장 최고로 좋은 방법이긴 한데 문자의 개수가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선택하는 횟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거를 일일이 나열하고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카운트를 할 수 있을까? 즉 공식화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자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한번 볼 거예요. A, B, C라는 문자 하나 더 추가하자. 그리고 선택도 있잖아. 몇 번 선택한다고 할까? 한 5번 선택한다고 할까? 당연히 중복은 허용이 돼. 그렇지? 이런 과정에서 이 아이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공식을 유도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답니다. 우선요. 동그라미와 막대기 그 2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동그라미와 막대기가 2가지가 표현한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마트를 갔을 때 뭔가 이제 장바구니에 막 뭔가를 샀어. 그리고 이제 계산하러 카운터 앞에 딱 쓰게 되면 여러분 이거 알지? 계산대 앞에 쓰게 되면 내 물건 이렇게 올려놓잖아. 계산대. 그럼 쭉 돌아가면서 이제 내게 이제 앞으로 가면서 이게 바코드 찍잖아. 그때 앞에 사람하고 내 거하고 물건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막대기 하나 갖다 놓는 거 알지? 그지?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 막대기 하나 딱 둬가지고 이건 앞에 사람들 거 물건, 내 물건을 여기다 이렇게 두잖아. 그러면서 여기에 막대기 딱 쳐놓지. 이런 막대기 같은 효과다라고 생각하면 돼. 대형 마트에 갔을 때 일단 이 막대기가 뭐냐면 구별해주는 칸막이 역할을 하면 돼. 막대기는 칸막이야. 그리고 이 동그라미는 물건이야. 근데 물건인데 구별되지 않은 물건이야. 구별되지 않는 물건. 그러니까 같은 종류, 그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봐봐. 칸막이라는 것은 구별하기 위한 도구지 서로 다른 것을 구별하기 위한 도구야. 그럼 다시 한번 아까 공식에서 얘기했던 거 한번 볼래? 봐봐. 여기에서 서로 다른이란 말이 앞에 적혀져 있던 숫자라는 걸 알겠지? 서로 다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칸막이의 개수는 몇 개를 둬야 되냐면 서로 다르게끔 하는 여기의 개수와 관련이 있어. 앞에 들어가는 숫자. 이때 앞에 들어가는 서로 다른 것이 3개가 있다. 여기 지금 3개잖아. 그치? 서로 다른 물건이 3개가 있지. 그러면 3개면 3개 빼기 1개의 칸막이가 필요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써볼 때는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봐봐. 칸막이의 개수는 몇 개가 필요하다? n-1개를 준비하는 거야. n이라는 숫자가 어디 들어가는 숫자? 앞에 들어가는 숫자. 앞에 들어가는 숫자는 어떤 숫자? 서로 다른 것의 숫자. 서로 다른 것의 개수에서 빼기 1개의 칸막이가 필요하세요.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서로 다른 3개의 문자가 있지. 서로 다른 3개의 문자니까 3 빼기 1을 해서 2개의 칸막이를 준비하자라는 거야. 지금 사례에서는. 그래서 지금 사례에서는 3개가 서로 다른 3개가 있기 때문에 난 몇 개를 준비한다? 3-1개에 해당하는 즉 2개의 칸막이를 준비해. 그래서 2개 칸막이를 준비했습니다. 라는 거 하나 딱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것, 그치? 선택하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저 뒤에 다시 한번 정리할 내용인데 선택하는 것은 순서는 의미가 없어. 그리고 모양도 같다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5번 선택하잖아. 선택하는 개수만큼 동그라미를 준비해. 동그라미는 선택하는 개수.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자 다시 한번 써볼게.
같은 모양의 물건을 몇 개를 둔다. 기본적으로 R개를 준비한다. 요 R이라는 숫자는 어디 들어가는 숫자? NHR 뒤에 적히는 숫자. 뒤에 적히는 숫자는 어떤 숫자를 적는다고? 서로 같은 것의 개수는 뒤에다가 적어. 그 개수만큼 동그라미를 준비했어요 라고 생각을 하자. 그럼 여기에서는 5번 선택하는 횟수만큼 동그라미를 준비한다 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몇 개를 선택할 거냐면 5개의 동그라미를 준비해. 자, 다시 한번 가볼게. 다시 이 문제도 다시 가면 서로 다른 3개의 문자를 중복을 허용해서 5번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할 땐 칸막이가 필요합니다. 몇 개가요? 3-1개의 칸막이. 그래서 3-1개, 즉 2개의 칸막이를 준비했고 5번 선택한다 라고 하니까 선택하는 횟수만큼 동그라미를 준비해. 같은 모양이네, 그치? 같은 모양. 그러니까 선택하는 횟수는 곧 같은 것의 개수와 동일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7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나열을 해요. 그러면 같은 모양 2개와 같은 모양 5개를 나열하기 때문에 그냥 무작위로 나열하면 몇 가지입니까? 일단 7개를 나열을 했는데 보니까 같은 모양의 2개가 있으니까 2개를 나누고 같은 모양의 5개가 있으니까 5개로 나누는 횟수만큼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7개의 어떤 그 막대기와 동그라미를 나열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그 나열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봐봐. 동그라미를 나열하다 보면 동그라미 이렇게 해야지. 동그라미 막대기 동그라미 이렇게 나열할 수도 있고 또는 동그라미 막대기 막대기 이렇게 나열할 수도 있어. 또는 막대기 동그라미 막대기 이렇게 나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에 놓았던 것처럼 이것처럼 막대기 2개 놓고 동그라미만 5개를 다 오른쪽에 몰빵해서 놓을 수도 있고 5개가 아니네. 야, 이러면 5개가 됐어.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동그라미만 5개 다 먼저 쓰고 막대기만 이렇게 뒤에다가 써도 되겠지.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냐면 보세요. 도대체 여기에 선생님이 나열만 했을 뿐인데 A, B, C는 어디 있으며 5번 선택한다는 것은 도대체 여기 나열에 어떻게 반영이 된 겁니까? 를 이제 설명해 볼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막대기라는 것은 칸막이라고 했죠. 그럼 칸막이가 2개가 있으면요. 보세요. 칸막이 2개가 생기면 이렇게 2개가 되면 여기 있는 공간을요. 다시 봐봐. 여기 이렇게 공간이 하나의 공간으로 되어 있는 이 공간을 칸막이가 하나, 2개가 딱 쳐지면 여기가 몇 군데의 공간이 생겨? 하나, 둘, 3개의 공간이 생겨. 서로 다른 3개의 공간이 생긴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의 개수가 3개면 칸막이는 2개만 필요하다. 왜? 2개의 칸막이를 탁탁 놓으면은 그 사이, 양쪽과 사이까지 합해서 총 3개의 서로 다른 영역이 생기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다 표현을 해보면 보자. 칸막이 2개를 먼저 딱 준비를 한다고 쳐봐. 이렇게. 그러면 이 2개의 칸막이 덕분에 여기는 하나, 둘, 3개의 서로 다른 영역이 생기지. 그러면 이 3개의 서로 다른 영역에 동그라미를 나열을 하는데 그 동그라미를 내 맘대로 그냥 횟수 그냥 5번만 나열하면 돼. 그러니까 만약에 앞에 있는 공간에다가 동그라미 2개를 뒤에 있는 공간에다가는 동그라미 1개를 끝에 있는 영역에다가는 동그라미 나머지 2개를 나열한다고 하면 이건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첫 번째 영역은 A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영역은 B의 영역이라 생각하고 세 번째 영역은 C의 영역이라 생각을 해봐. 그러면 첫 번째 A의 영역에는 2개의 동그라미가 왔다라는 것은 A를 2번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 선택. 사실상 A를 나열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가운데 영역은 1개의 동그라미가 있다는 얘기는 B를 한 번 선택했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고 그럼 B는 한 번만 적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끝에 세 번째 영역에는 C의 영역으로서 거기에 동그라미가 2개가 있다는 얘기는 C를 2번 선택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그러면 C를 실제로 나열할 때 CC 그래서 C를 2번 이렇게 썼습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런 거잖아. 이 2개를 그치. 요거 2개는 요거 2개에 대한 얘기. 이건 1개 선택했다는 얘기고 요건 2개 선택했다는 얘기지.
그리고 순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실제로 두 개 선택했어 라는 것은 AA, 한 번 선택했어 B, 그렇죠? B의 영역의 것을 한 번 선택했고 C의 영역의 것을 두 번 선택했다라고 해서 CC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AA, B, CC 이렇게 해서 다섯 번 선택했네. A, B, C를 중복 허용해서. 그럼 그런 식으로 다시 여기서부터 한번 나열해 보면 이런 거잖아. 첫 번째 영역은 A라고 하자. 두 번째 영역은 B라고 하자. 세 번째 영역은 C라고 하자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봐봐. B는 한 번도 선택하지 않았지. A는 두 번, C는 세 번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굳이 이 상태를 문자로 나열해 보면 A는 두 번, B는 없고, 그치? C는 세 번 나열했으니까 C, C, C 이렇게 나열한 사례가 되겠지. 그럼 이 상황은 어떤 거야? A는 두 번, B는 두 번, C는 한 번. 그러니까 A, A, B, B, C 이렇게 나열한 셈이 되겠지. 그럼 얘는 뭘까? 앞에는 한 번도 쓰지 않았다는 얘기는 A를 선택하지 않았고 B만 네 번 선택했네. 그래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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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그 다음에 여기 C의 영역에서 하나의 문자가 있으니까 C는 한 번 선택했다. 마찬가지야. 여기서는 봐봐. 첫 번째 칸막이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는 것은 A를 선택하지 않았고 두 번째 칸막이 이 사이에도 하나도 선택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B도 선택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얘는 뭐야? C만 다섯 번 이렇게 나열을 했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 첫 번째 칸막이에다가만 다 썼다는 얘기는 A만 다섯 번 다 선택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끝난다. 따라서 여기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다른 세 개의 문자를 가지고 다섯 번 선택한다. 그러면 세 개의 문자를 만든다는 것은 칸막이가 두 개만 필요하다. 3-1개의 칸막이가 준비되라. 그래서 두 개의 칸막이. 그치? 그리고 다섯 번 선택한다라는 것은 다섯 번 선택한다. 동그라미는 다섯 개가 필요하다. 같은 모양의 동그라미가 다섯 개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3개와 5개에서 총 8개의 숫자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칸막이하고 동그라미를 표현할 때는 실제로는 3-1개의 칸막이 그리고 5개의 동그라미를 가지고 나열한 셈이다. 이 나열이 여기 쫙 돼 있었으니까. 그 나열한 게 7팩을 2팩과 5팩으로 나누는 즉 동자순열로서 나열을 했는데 이 아이를 가만히 보니까 어차피 문자는 두 개밖에 없고 이 아이를 가만히 보면 순열이야. 근데 우리 이름은 중복조합이잖아. 얘를 조합으로 바꿔서 해석해 보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거네. 그냥 7C2라고 말할 수 있네. 물론 7C5라고 쓸 수도 있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7개의 문자 중에서 2개를 선택하세요 라는 거야. 7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한다. 혹은 7개 중에서 5개를 선택한다 라고 볼 수 있었던 거지. 그거를 NHR에서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이런 거야. 그 NHR이 일단 기호로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는데 실제로 C로 바뀐다는 얘기지. 어떻게 해서 요 앞에 들어가는 숫자와 요 앞에 들어가는 숫자는 어떻게 되느냐? 봐봐. 서로 다른 개수가 N개가 있대. 그러니까 칸막이는 몇 개가 필요한 거였다고? N-1개의 칸막이가 필요해. 그렇지? 막대기가. 그리고 R개의 동그라미가 필요해. 그러니까 총 이렇게 개수만큼의 이렇게 N-1개의 칸막이와 짝대기와 R개의 동그라미 해서 N-1 더하기 N-1 더하기 R개의 모양이 필요하고 그것 중에서 실제로 R번 선택한다 라고 쓰든지 N-R번 선택한다 라고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얘는 이렇게 할까? R개를 선택한다. 이것 중에서 R개를 선택한다 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C로는 이렇게 쓴단다. C로는 N-1 더하기 R개 CR이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떤 사연에 의해서 H가 조합인 C로 바뀌느냐를 같이 한번 관찰을 해 보았답니다. 자, 이 내용 여기 방금 얘기했던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칸막이 이론 있잖아. 이 칸막이 이론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선생님 공식 어떻게 유도했다고요? 자, 여기다 따라 적읍시다. 칸막이 이론. 이렇게요. 마찬가지야. 여기 위에다 한번 적어 놓을게. 선생님이 지은 이름이긴 하지만 좀 기억을 합시다. 칸막이 이론으로 중복조합을 유도했다. 그리고 실제 문제는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 칸막이 이론을 좀 잘 상기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첫 번째는 어떤 기호로서의 중복조합, 그리고 나열을 한번 해봤고, 그리고 공식을 유도까지 해봤어요. 자, 이 아이를요, 여러분, 이제는 새롭게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그래. 잘 봐. 실제로 문제는 풀 때는 어려운 문제는 방금처럼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실제 문제 풀 때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 이제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도 한번 이해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 제목은 이렇게 적을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부정방정식의 해의 개수라는 이름을 한번 지어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 칸막이 이론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문자를 세 개가 있다고 한다라고 하면요. 여기서 이렇게 했지. 두 개의 칸막이를 만들어낸다. 그래야 세 개의 영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첫 번째 영역은 서로 다른 문자 중 하나인 A를 두 번째 영역은 그 다음 B라는 문자로서 세 번째 영역에는 C라는 문자로서 표현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 문자를 나열이라는 과정을 썼는데 이번에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자. 첫 번째에 두 개를 적었잖아. 두 번째는 한 개를 적었고 세 번째는 두 개를 적었단 말이야. 그냥 우리가 이럴 수가 있는 거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3HR이라는 것을 표현한다고 3HO라는 걸 표현한다고 할 때 서로 다른 문자가 일단 A, B, C로서 세 개의 문자가 있었다는 얘기고 다섯 번 선택한다라는 것은 같은 것이 다섯 번 있어라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얘를 이렇게 생각해 볼게. 어차피 내가 선택하는 횟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A라는 아이를 선택하는 횟수와 B라는 아이를 선택하는 횟수와 C라는 아이를 선택하는 횟수를 각각 X번, Y번, Z번이라고 한다면 A는 내가 총 X번을 선택할 거고 B는 Y번을 선택할 것이며 C를 Z번 선택한다고 할게. 그렇게 선택한다고 했을 때 그 선택하는 총 횟수는 몇이 돼야 되냐면 내가 총 5번 선택하기로 했으니까 총 이거의 횟수는 5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드디어 빠밤 방정식이 일단은 표현이 된 거예요. 부정방정식이라는 것은 식은 한 개인데 문자는 한 개보다 더 많을 때 미지수가 그 식의 개수보다 많을 때를 부정방정식이라고 그래. 우리는 그냥 편의상 방정식이라고만 얘기해도 뭔 말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나와 있던 이 상황을요. 여기서 나와 있던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바꾼 거라고? 방정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다고. 이 부정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말이나 여기서 5번 선택한다는 말은 동일한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그 동일한 표현을 우리가 이제 공식으로 어떻게 쓴다? 아까 우리 이거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공식으로 봤더니 3H5라고 했죠. 3H5라고 이렇게 유도를 했단 말이야. 유도도 했고 실제로 C로 이제 계산하는 법까지 얘기를 했지. 그럼 이제부터도 이렇게 보자. 이렇게 나와 있는 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3H5가 되는데 왜 3이냐라고 본다면요. 서로 다른 문자의 개수가 3개가 있으니까 정말 여기는 서로 다른 문자네.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가 5잖아. 5가 되면 여기다 5라고 적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5라고 할 때 이거를 만족하는 해의 개수를 고르라는 것은 일단 3H5예요. 근데 여기에는 충분한 질문이 되지 못했어. 자, 제대로 한번 표현해 볼게.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그래서 x, y, z가 음이 아닌 정수다라고 되어 있어. 이제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0이냐 0이 아니냐가 되게 중요해요. 0이 가능하냐 0이 가능하지 않냐. 근데 그 0이라는 것은 실제로 빈 상자가 가능하냐 빈 상자가 가능하지 않느냐.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도 받지 못하는 아이가 있느냐 하나도 받지 못하는 아이가 없느냐. 이런 표현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0이 되는 상황이 허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되게 중요할 거예요. 실생활 문제에서도. 그럼 지금도 보면 음이 아닌 정수다라는 말은요. 음이 아니다. 음수만 아니면 되니까 0이 가능하다죠. 그러니까 얘는 0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빈 상자, 즉 A라는 아이를 한 번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일 때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3H5라고 다이렉트로 적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여기서도 여기서도 봤듯이 여기 보면 온통 C만 5개 적은 거잖아. 혹은 여기는 온통 A만 5번 적은 거지. 즉 이 상황은 뭐야? A만 5번 적었다는 것은 B는 0번, C는 0번 선택했다는 얘기지. 0이라는 숫자, 즉 X가 0이고 Y가 0이어도 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냥 다이렉트로 3H5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5라고 할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항상 검산을 하셔야 되거든. 그 검산을 할 땐 이게 가능한가를 확인하는 거야. 음이 아닌 정수다? 그럼 0이 가능하다? 그럼 극단적으로 쓸 때 얘가 5가 되고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될 수 있는 해가 가능할까?를 항상 검산으로 써보는 거야. 0이 가능한지를. 그러니까 지금처럼 선생님도 어떻게 해볼 거냐면
이 방정식의 경우에 이 조건 음이 아닌 정수라는 말이 나왔으므로 이게 가능할까? 오, 빵, 빵이 가능하다는 말일까? 가능하네. 그렇지? 또는 이럴 수도 있지. 0, 5, 빵도 가능할까? 가능할 수 있다. 또는 이럴 수도 있잖아. 0, 3, 2도 가능한가? 그러니까 0이라는 아이의 존재가 가능한지를 꼭 확인을 해서 이러한 방정식으로서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근데 질문 자체를 이렇게 한다고 해보자. 질문 자체를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한다고 해보자. x, y, z는 말이야. 이 부정방정식의 해는 5가 되게끔 하는 해를 찾긴 찾는데 그 개수를 찾는데 x, y, z는 단 양의 정수여야 한대. 양수여야 된다. 즉 자연수라는 것은 1부터 가능해야 된대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 다시 한번 볼게. 아까 음이 아닌 정수라는 말 있잖아. 0도 가능했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넘어져 보자. 이렇게 되는데 이 아이는 기본적으로 0 이상이라는 얘기야. 그치? 이게 부등호예요. 부등호 표시. 그치? y도 0 이상이라는 말이고 z도 0 이상이라는 말이었는데 지금같이 양의 정수라고 하잖아? 그럼 얘는 똑같이 쓰되 이렇게 되긴 하는데 얘가 뭐라는 거야? 1 이상이어야 된대. 1 이상이어야 된대. 1 이상의 정수여야 한데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러면 기본적으로 항상 어떤 모양 만들어야 돼? 0 이상의 모양. 지금 이것처럼 0 이상의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x, y, z가 1 이상, 1 이상, 1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별도의 표현, 즉 0 이상의 모양을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한 개를 줘버리는 거야. 한 개를 미리 딱 줘버리면 어떻게 돼? 0 이상이 되는 거지. 그럼 이것을 선생님이 다른 사례로 한번 해볼게. 실생활로. 자, 이거하고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선생님 실생활 한번 적어볼게. 실생활에 적용 혹은 비유라는 표현으로서 전체적으로는요 5번째 이야기가 될 거야. 지금 여기서 4번째까지 이야기했어요. 이제 5번째 이야기로 써볼게. 자, 지금 나와 있는 애초에 우리가 부정방정식 어떻게 유도했죠? 서로 다른 3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5번 선택해주는 5번 선택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단 중복을 허용해서 라고 할 때 부정방정식으로 비유해서 문제를 풀었고 순수한 부정방정식의 문제들을 지금 우리는 해결하는 중에서 어딘가에 턱 하고 막힌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을 뚫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실생활 적용하는 사례로 넘어왔거든요. 실생활 적용할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번에는 세 사람에게 이렇게 세 사람에게 같은 종류의 젤리를 5개 나눠주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할 거예요. 자, 세 사람인데 그 앞에 서로 다른 이란 말 안 붙여도 당연히 서로 다른 세 사람이죠. 그래서 서로 다른 세 사람이다 와 서로 다른 세 문자다 와 x, y, z 서로 다른 문자가 있다라는 말은 모두 동일한 표현이에요. 자, 여기에서 얘를 5번 선택한다 와 합이 5다 와 5개 같은 종류 5개를 나눠준다 또 같은 표현들이에요. 이 상황이 서로 같다라는 것을 좀 잘 아우러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에게 같은 종류의 젤리 5개를 나눠준다는 말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때는 지금 내가 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오히려 얘를 사용하지만 실제로 앞으로는요 얘가 나오면 얘로 바꿔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는 같이 상호작용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자, 해볼게. 세 사람에게 같은 종류 5개를 나눠주는 거야. 그럼 봐봐. 첫 번째 사람이 받는 사탕의 개수는 X개, 두 번째 사람이 받는 사탕의 개수도 Y개, 세 번째 사람이 받는 사탕의 개수는 Z개인데 이들이 받는 총 개수는 총 5개다. 이 말이나 이 표현이나 완전 똑같은 표현 맞죠? 괜찮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떤 제한 조건이 걸려 있냐면 이렇게 적힐 수가 있어요.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즉 0개 받는 애가 있을 수 있다. 즉 빈 상자가 가능하다. 즉 는 0이 가능하다. 는 0이 가능하다야. 음이 아닌 정수하고 일맥상통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음이 아닌 정수다라는 말이니까 얘 0 이상, 얘 0 이상, 얘 0 이상이라는 표현이니까 달리 식을 전환할 거 없이 그냥 뭐 하자? 그냥 3H5라고 하자. 그래서 3H5일 뿐이다. 서로 다른 문자의 개수, 합의 개수 이렇게 본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근데 이것은 뭐가 된다? 서로 다른 사람의 개수, 같은 종류의 젤리의 개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어떤 게 있냐? 이게 첫 번째 문제, 이것과 동일한
같은 상황의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 양의 정수가 된다라는 말하고 여기에서 같은 말은 뭐냐면 모든 학생이 적어도 하나씩은 받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수식대로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해볼게. 얘가 실제로 하나는 받고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은 일단 무조건 한 개씩 받고 시작하니까 나한테 5개가 있는 젤리를 하나씩 일단 주고 시작하자. 하나씩 주니까 총 5개가 있는데 3명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니까 나의 젤리는 몇 개가 남았어요? 2개가 남는 셈이죠. 아 그러니까 하나씩 받았으니까 문자는 다르게 한번 써보자고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받았네. 근데 이제 나는 실제로 몇 개가 남은 거야. 이제는 2개가 남은 거야. 하나씩 미리 주고 나서 봤더니 나는 2개 남는 셈이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다? 문자 3개 합은 2. 뭐 한다? 3H2라고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방법은 3H2로서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3H5고 이때는 3H였다. 그러니까 이때도 3H2가 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도. 그럼 자, 한번 생각을 해봐. 얘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실제로 얘를 1 이상, 1 이상, 1 이상이라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온전한 H라는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0 이상이 되게끔 해야 그 상황에서의 는 5가 될 때 3H5라고 쓸 수 있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뭐였다고? 하나씩은 받고 시작하라는 표현이 나온 거지. 이렇게. 하나씩은 받고 쓰라고 하면 이건 3H5가 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라? 실제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봐. 여기가 x가 1 이상이라고 하잖아. 그럼 1을 넘겨봐. 그럼 x-1이 되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지. 넘겨봐. y-1이 되면서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지. 여기도 넘겨보세요. 그러면 z는 1 이상이다. 1을 넘겼더니 어떻게 돼? z-1은 0 이상 이렇게 되거든. 그리고 나서 요 i를 뭐라고 한다? x 다시라고 쓰고 요 i를 y 다시라고 쓰고 요 i를 z 다시라고 쓰는 거야. 다른 문자가 되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빼기 1, 빼기 1, 빼기 1, 즉 몇을 한 거야? 각각의 문자에다가 빼기 1, 빼기 1, 빼기 1 있잖아요. 그치? 여기 빼기 1, 여기 빼기 1과 빼기 1과 빼기 1 총 3번 뺐지. 그래 여기 어떻게 한다고? 빼기 1과 빼기 1과 빼기 1을 3번 뺐으니까 우변도 동일하게 빼기 1을 3번 해야 되지. 그래서 빼기 3이 되어서 5 빼기 3이 돼서 2가 된다. 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빼기 1, 빼기 1, 빼기 1 했고 당연히 3번 뺐으니까 3번 빠진다. 그래서 2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으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실상 이렇게 이해하는 방법보다는 실제로 물건을 주는 실생활 적용하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게 될 수 있기에 선생님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해보았답니다. 해서 이렇게 서로 다른 문자 3개 그리고 합이 2 그럼 다이렉트로 뭐라고 쓰자? 3H2라고 쓰자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요. 수고했습니다.